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세 이탈리아어 첫걸음 강의를 맡게 된 최정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탈리아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1강부터 20강까지 저와 천천히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럼 먼저 1강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1강에 보시면 제목이 꼬메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꼬메스타이는 어떻게 지내? 라는 표현인데요. 안부를 묻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늘 만나는 친구에게 인사말로써 꼬메스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볼게요. 본문 대화 녹음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ezione 1. Come stai? Dialogo 1. Ciao Laura. Ciao Mina. Come stai? Sto bene, grazie. E tu? Sto bene anch'io. Ti presento la signora Mara. Buongiorno, molto piacere. Buongiorno a lei. Piacere mio. Senti, Mina, hai qualche impegno stasera? No, dopo le 6 sono libera. Benissimo, allora ci vediamo a casa mia verso le 7. Ceniamo insieme? Volentieri. Ok, a dopo allora. A dopo. A dopo, Mina. Arrivederla, signora. Ciao, arrivederci. Arrivederci. 자, 여러분 우리 대화 내용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로마의 콜로세움 앞인 것 같아요. 콜로세움 앞에서 3명의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나와 라우라가 친구 사이인 것 같은데 미나가 라우라에게 마라 아주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자, 처음 만나는 분들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말이 오고 갈 수 있겠네요. 자, 우리 1강에 본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인사말 위주로 오늘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본문의 중요한 표현을 만세 포인트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만세 포인트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보시면 안녕 차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사 표현이죠. 이탈리아어인지는 몰랐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오라는 표현은 여러분 가까운 친구 간에 건네는 인사말이다 라고 해요. 가까운 친구 간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이탈리아어에도 한국어에서처럼 친근체와 격식체가 존재하는데요. 이 설명에 나온 것처럼 그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존댓말 개념과 비슷하지만 꼭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친근체와 격식체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반말을 한다거나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인사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어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연배가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다 그러면 격식체 표현을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2번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는 안녕하세요, 본조르노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앞서서 친근한 인사말 표현인 차오를 배웠는데요. 이 차오는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본조르노 같은 경우는 친근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쓸 수 있고 처음 본 사람, 친분이 없는 사람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인사말 표현이에요. 일단 형태 먼저 볼게요. 형태는 부온조르노라고 두 가지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부오노라는 형용사와 조르노, 낮 혹은 날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의 굿모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굿모닝에 상응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전 인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전 인사가 있으면 오후 인사도 있겠네요. 예, 당연히 오후 인사도 있어요. 오후 인사는 여러분 아래 보세요. 부어나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어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부어노라는 형용사,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세라는 밤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부어나세라, 안녕하세요라는 오후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영어의 굿나잇이라는 표현을 이탈리아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부어나 노떼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부어나 좋은, 노떼 밤이에요. 그래서 부어나 노떼라고 해주시면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랑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 그 헤어지는 시간이 밤 시간이다 그러면 안녕 잘가 라는 표현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어나 노떼 하면서 헤어지는 인사말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부어노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좋은 일요일 보내, 일요일 잘 보내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부어나 도메니까 라는 표현 쓰거나 아니면 방학이라는 명사를 붙여서 방학 잘 보내 라는 표현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어네 바칸치 하면 방학 잘 보내, 또는 이제 방학이 될 수도 있고 휴가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어나 바칸짜 아로마, 로마 휴가 잘 보내, 잘 보내세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앞서서 차오라는 친근한 인사말과 본조르노라는 조금 친근하면서도 또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인사말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3번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또 만나요, 아리베데르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리베데르치는 헤어질 때 하는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헤어질 때 이제 친근한 사람들, 친구끼리는 아리베데르치라고 인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격식체의 경우는 어때요? 격식체의 경우에는 아리베데를라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아리베데르치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또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우리 또 보자 라는 표현도 있는데 내일 보자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아도마니 이러면 내일 보자 라는 표현이 되고요. 아도뽀 하면은 이따 만나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아래 보시면 또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전 인사, 오후 인사 해서 본조르노, 부오나세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도 가능하고요. 헤어질 때도 본조르노, 부오나세라 라는 표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조르노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둘 다 표현이 되고요. 부오나세라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같이 표현이 된답니다. 그리고 차오도 당연히 헤어질 때 쓰는 인사말로 가능하겠죠. 만났을 때 차오, 헤어질 때 차오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만세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우리 문법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문법인데요. 이탈리아어는 문법이 비교적 조금 단순한 편이에요. 당연히 불규칙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암기만 잘 해주시고 규칙을 잘 파악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뭐가 나왔나요?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나왔어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이요, 나, 뚜, 너 이런 식을 말하는 건데요. 자, 1인칭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요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2인칭인 경우에는 뚜, 3인칭인 경우에는 루이, 레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표현을 하실 때는 이요, 뚜, 레이, 루이 또는 대문자 레이라고 쓰실 수 있는데 여러분 대문자로 레이라고 쓰인 거는 뭘까요? 것 같으세요? 써서 이탈리아어에도 친근체와 격식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레이는 바로 격식체. 좀 정중하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레이라는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녀를 가리키는 레이와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수 형태를 알아봤고요. 복수 형태는 어떨까요? 나, 너, 그가 있으면 우리, 너희, 그들이 있겠죠. 자, 그럼 복수 형태 보시면 1인칭 노이, 우리라고 표현을 할 때 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너희는 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로로예요. 여러분 우리 주어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주어 같은 경우 이요, 뚜, 레이, 루이, 노이, 모이, 로로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인칭별로 1, 2, 3인칭 단수, 복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경우에는 주어의 생략이라고 나왔어요. 주어를 방금 배웠는데 주어가 생략이 가능한가요? 예, 이탈리아어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어에서는 주어가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언제나 변화된다. 그러니까 동사가 변하는 거예요. 동사가 인칭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보면 이게 몇 인칭인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어를 써주지 않아도 몇 인칭에 해당하는 동사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외국어를 가장 처음 배울 때 공부하게 되는 동사가 여러분 에세레 동사, 비동사죠. 또는 해부 동사, 아베레 동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어에서도 이 비동사, 해부 동사에 해당되는 에세레와 아베레를 먼저 배우게 되실 텐데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탈리아어의 동사는 인칭에 따라서 변형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인칭별로 6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어의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탈리아어 공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주격, 인칭, 대명사, 단복수 합쳐서 6개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변형도 6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자, 1인칭 보세요. 1인칭 이오, 나일 경우에는 에셀의 비동사가 sono 이렇게 변해요. 뚜일 경우에는 어떠세요? say. 그리고 3인칭 단수 그녀, 당신이라고 할 때는 에 이렇게 변해요. 위에 여러분 강세 있죠? 이 강세 빼먹으면 안 돼요. 강세를 찍지 않으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강세 잊지 말고 꼭 찍어주시고요. 자, 복수 형태 볼게요. 노이 할 때는 siamo 하시면 되시고 보이 너희들 하실 때는 siete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로로 그들, sono. 그래서 여러분 에셀의 동사는 비동사이다. 근데 에셀에는 인칭별로 변형하기 때문에 io sono, tu sei, lei, lui, e noi, siamo, voi, siete, loro sono 이렇게 6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벨의 동사 볼게요. 해부 동사도 똑같아요. 인칭별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근데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발음이 o, I, a, abbiamo, avete, hanno 이렇게 변해요. 이상해요. H가 있는데 아까가 있는데 왜 아까는 발음이 안 되나요? 예, 이탈리아어에서 아까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모음 그대로를 발음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o, I, a, abbiamo, avete, hanno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3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3번이 격식체라는 표현이네요. 우리 이탈리아어에서도 친근하게 표현하는 친근체와 격식을 차리는 격식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반말로 얘기하다 보면 조금 예의 어긋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격식을 차려서 존칭으로 써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존칭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간단해요. 존칭 같은 경우는 3인칭 동사 변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또 너에게 말을 할 때는 2인칭 변형을 썼거든요. 그런데 격식을 차리게 되면은 3인칭 단수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신답니다. 자, 설명 볼게요. 자, 2인칭 단수의 상대방에게 3인칭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그것은 격식체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또 say가 아니라 lay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에셀의 동사를 사용한다면 3인칭 단수를 사용하면 당신에게 라는 격식체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수의 2인칭 상대방에게는 3인칭 형식으로 격식체를 표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격식체는 3인칭 단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볼게요. sei coreano 라고 되어 있어요. say는 우리가 앞서서 봤죠. 에셀의 동사의 2인칭이었어요. 2인칭 동사. 근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는 또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sei coreano, 너 한국인이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우리가 격식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격식체로 표현할 때는 SL에 3인칭 단수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라는 표현 레이 에 코레아노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세요. 우리 레이는 그녀라는 표현도 있지만 대문자로 쓰게 되면 당신의 라는 격식의 표현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에 코레아노 하면 당신 한국인이세요 라는 격식체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테 코레아니, 너희들 한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격식체로 바꾸는 표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에 규칙동사라고 나와요. 우리 앞서서 에세레, 아베레 동사 변형을 한번 봤는데 에세레, 아베레라는 동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한 동사들이 있는데 4번에 나와 있는 게 규칙동사예요. 제목을 보아하니 불규칙 동사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먼저 규칙동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어 동사에는요,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셋째 줄에 이탈리아어 동사는 아래형이 있고요, L형이 있고 일회형이 있는데 일회형은 1형과 2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동사들은 아래 아니면 L에 아니면 일회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규칙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어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규칙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꼬리 변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동사일 경우에 어떻게 규칙 변화를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아래 동사 대표적으로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도착하다라는 동사 아리바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아리바레가 아래 동사예요. 아래 동사의 변형을 한번 볼게요. 아래 동사 아래 자리에 여러분 오라는 어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1인칭일 때는 아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인칭 단수일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 자리에 이를 넣어주세요. 아리비라는 동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너는 도착한다 이러면 또 아리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인칭은 어떨까요? 3인칭은 아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1인칭 복수일 경우에는요, 우리, 노이일 경우는요, 노이, 아리, 위아모, 이아모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보이, 2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아떼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3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아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 어미 꼬리 변형하는 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 이, 아, 이아모, 아떼, 아노 이렇게 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아래 동사일 경우고요. 자, 엘의 동사, 일의 동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베데레의 규칙 변형 한번 볼게요. 베데레 동사 대표적인 엘의 동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엘의 동사의 규칙 변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밑에 보세요. 밑줄이 잘 그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꼬리 변형시켜 주시면 되세요. 엘의 동사일 경우에는 아래 동사랑 당연히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자, 일단 1인칭 단수일 때는 오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2인칭 단수 또 ready 해가지고 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3인칭일 때가 달라요. 아래 동사에서는 아라는 모음을 넣었는데 엘의 동사에서는 보시면 에라는 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메도, 메디, 메데 이렇게 되세요. 자, 그리고 1, 2, 3인칭 복수 형태는 똑같이 이아모, 엘의 동사이기 때문에 에떼, 그리고 오노 이렇게 변해요. 이아모, 에떼, 오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세요. 오, 이, 에, 이아모, 에떼, 오노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일의 동사 해볼게요. 일의 동사 보시면 센티레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센티레 동사는 규칙 변형을 하는 1형의 예예요. 그래서 1인칭 2호일 경우에는 센토오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2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센띠, 이가 들어가고요. 3인칭 단수 센떼, 엘의 동사처럼 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아모 이때 일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그리고 오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의 동사 일형일 경우에는 오, 이, 에, 이아모, 이때, 오노 이렇게 꼬리 변형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형 한번 볼게요. 일의 동사의 이형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보시면 까삐레라는 동사, 대표적인 동사인데요. 까삐레라는 동사, 우리가 이런 규칙에서 했던 것처럼 변형을 하려면 까뽀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스꼬라고 변해요. 까뽀가 아니라 까삐스꼬라는 형태로 변해요. 없었던 음가가 첨가가 되었죠. 그래서 까삐스꼬라는 표현이 되고요. 2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까삐쉬, 3인칭 단수일 때는 까삐쉐라고 변해요. 그리고 1인칭 복수 노이, 이아모, 이때, 또는 스코노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스코, 이쉬, 이쉐, 이아모, 이때, 이스코노라고 변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게 1형이고 어떤 게 2형인지는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를 반복해서 보다가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그냥 이건 1형 규칙, 2형 규칙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 엘의, 일의 변형을 살펴봤는데 규칙 동사일 경우 노이, 1인칭 복수일 경우에는 보세요. 원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아모, 이아모, 이아모 이렇게 대부분 비슷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에 보시면 arrivo, arrivo in tempo라고 되어 있어요. arrivo in tempo라는 것에 보면은 arrivo, 이게 무슨 동사더라? 근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도 당연히 우리는 동사를 보면서 몇 인칭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rrivo라는 동사는 1인칭 형태인 것 같아요. 1인칭 단수. 왜요? 어미가 오로 끝났어요. 그리고 arrivo라는 것은 arrivare라는 아래 동사의 변형 형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arrivo in tempo, 제 시간에 도착한다. 주어가 없어도 이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vedono una ragazza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한 소녀를 본다. 주어는 없지만 우리 동사 변형 형태를 보고 인칭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vedono 끝이 ono로 끝났네요. 이게 로로라는 3인칭 복수 형태구나. 그들은 한 소녀를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일의 동사의 1형과 2형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우리 변형해봤죠? 그래서 센띠의 동사의 3인칭 단수 센때, 그녀, 그가 될 수가 있고요. 까삐스코, 이스코로 끝났네요. 이스코로 끝났지만 어미가 오인 걸로 봐서는 1인칭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삐스코, 베네, 이탈리아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규칙 형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불규칙 동사 형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보실게요. 다섯 번째 불규칙 동사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규칙 동사를 하실 경우에는 규칙 동사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 엘의, 일의 동사별로 꼬리만, 어미 형태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외우게 되면 모든 규칙 동사의 변형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불규칙 동사는 어때요? 말 그대로 규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불규칙 동사 부분이에요. 우리 불규칙 동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한꺼번에 외우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활용도가 높은 그런 단어들, 동사들 위주로 차근차근 하나씩 외워두시면 나중 가서 굉장히 많은 어휘량을 가지게 되실 거고요. 자, 그 중에 우리 파레 동사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 하나 볼게요. 파레 동사 뭐뭐뭐뭐를 하다, 무엇무엇을 하다 라는 뜻인데요. 파레 동사 불규칙이 어떻게 변하나요? 파레 동사 보시면 원형이 거의 유지가 안 돼요. 그쵸? faccio, fai, fa, facciamo, fate, fanno라는 변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파레 동사는요, 원래 라틴어 파체레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라는 음가, 원래 라틴어에 있었던
fac이라는 음가를 유지시켜서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faccio, io faccio 하면 내가 무엇을 한다, 네가 무엇을 한다 이러면 tu fai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re 동사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베레 동사를 볼게요. 베레. 물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라고 할 때 그 베레 마시다 라는 동사예요. 이 베레 동사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의 베베레라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라틴어의 음가 위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보, 메비, 메베 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암기해주세요. 자,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일의 동사. 일의 동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불규칙은 우시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시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시레는 정말 원형에서 많이 달라지죠. 우시레의 일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규칙 동사이다 보니까 불규칙 변형이 에스코, 에이시, 에이쉐, 우시아모, 우시떼, 에스코노라고 변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규칙 동사 할 때도 얘기했죠. 노이 1인칭 복수는 원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인칭 단수가 불규칙으로 굉장히 엉뚱한 표현으로 나왔다고 해도 1인칭 단수 노이에 가서는 원형을 유지하는 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시아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나머지 동사들도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는데 불규칙 동사이고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안다레, 다레, 스타레, 베니레, 디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안데레 같은 경우도 원래 원형에서 많이 동떨어진 형태로 변형이 되죠. 그래서 바도, 바이, 바. 안디아모, 안다떼, 반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예문에 보시면 faccio una passeggiata 여러분 산책을 하다라는 표현을 fare una passeggiata 라고 하시면 돼요. 이 faccio가 fare 동사의 몇 인칭이었더라? 몇 인칭이었나요? faccio. 그렇죠. io 1인칭 단수였어요. 나는 산책을 한다 이러면 faccio una passeggiata. 만약에 그녀가 산책을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3인칭 단수 어떻게 표현하죠? fa죠. fa una passeggiata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동사 형태가 인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명시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어가 다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베보 우나 비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맥주를 마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베보라는 자체가 1인칭 단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 베보 우나 비라 하니까 나는 맥주를 마신다라는 1인칭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불규칙 동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동사들은 우리 2강부터 다시 20강까지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강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